저는 올해 48살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꽤 나이를 먹긴 했지만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통 30대 후반 정도로 봐주시더라고요. 아마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연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이라서 피부가 그나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강남구에 있는데 점심시간이나 오후 휴식 시간에 자주 가는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회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커피 맛도 괜찮고 분위기도 조용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특히 업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곳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여자 알바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인상이 좋았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 수수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더욱 청순해 보였거든요. 키는 160cm 정도로 작은 편이었고 얼굴은 둥글둥글한 계란형이었어요. 특히 눈이 참 예뻤는데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하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였고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단정했는데 카페 유니폼인 베이지색 앞치마를 메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우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 알바생이 유독 저에게만 친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성격이겠거니 했는데 다른 손님들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제가 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특별히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는 거였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기본적인 인사만 하는데 저에게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피곤하시겠다. 라고 더 정중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으면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어주곤 했어요. 두 번째는 주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보통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편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은 다른 메뉴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며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신메뉴가 나오면 꼭 저에게 먼저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할 만한 디저트도 추천해주곤 했어요. 마치 제 취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를 가져다 줄 때의 행동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그냥 테이블에 놓고 가는데 저에게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라고 한마디 더 해주거나 오늘은 라떼 아트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라며 작은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잔을 놓을 때 손이 살짝 닿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얼굴이 빨갛게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번째는 제가 카페에 있는 동안 자꾸 제 쪽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일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눈을 들어 쳐다보면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긴 했지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마치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카페를 나갈 때였어요. 항상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는데 다른 손님들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내일도 오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며칠 카페에 안 갔더니 요즘 바쁘신가 봐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이 여자 알바생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서비스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친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의 청순한 외모와 순수해 보이는 미소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젊을 때 몇 번의 연애 경험은 있었지만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새 40대 후반까지 혼자 지내게 되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어보곤 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만남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 알바생을 보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대 젊은 여자니까 저 같은 아저씨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녀가 보여주는 특별한 관심이 정말 호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카페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고 그녀의 미소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회사 동료들도 제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를 호감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녀가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해도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하는 고민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저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한번 접근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거절당하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런 떨리는 감정을 느낀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한 신호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카페에 가면서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분명히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제가 우산을 안 가져와서 카페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퇴근할 때 제 테이블로 와서 우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하니까 자기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런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쉰 상태로 카페에 갔었는데 그녀가 바로 알아차리고 목감기 걸리셨나 봐요. 따뜻한 차 드시는 게 어떨까요? 라며 허니레몬차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말해주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진심 어린 걱정으로 들렸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며칠 출장을 다녀온 후였어요. 일주일 정도 카페에 못 갔었는데 다시 갔을 때 그녀의 반응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셨었나 걱정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얼굴에 진짜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날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앞으로는 너무 오래 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는 분명히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새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48살이고 그녀는 아무리 봐도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거든요.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가 한산할 때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생각보다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책을 읽냐고 물어봤더니 인문학 서적이나 자기계발서를 주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뚜렷하게 갖고 있었어요. 단순히 어린 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진 여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저를 보고 웃어주는 그 미소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정말 순수하고 밝은 웃음이었거든요. 그 웃음을 보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따뜻한 감정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 대해 정말 많은 걸 관찰하고 느꼈어요. 그녀의 작은 습관들, 웃는 모습, 일하는 모습,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제 눈에는 완벽해 보였거든요.
특히 그녀가 어르신 손님들께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망설이기만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전해보기로 한 거죠.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있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지였어요. 갑작스럽게 고백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런 애매한 상황을 유지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락처를 주고 천천히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법도 고민이 많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하기는 민망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녀에게 따로 말을 걸 기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쪽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었어요. 먼저 20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저트를 조사해 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마카롱이나 티라미수, 치즈케이크 같은 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파는 메뉴 중에서는 딸기 티라미수가 가장 예쁘고 맛있어 보였어요.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디저트였죠. 쪽지 내용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진부하거나 무거우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쓰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써보면서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평소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식사라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라고 썼다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지웠어요. 그 다음에는 매일 맛있는 커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차 한잔 하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라고 써봤는데 이것도 뭔가 어색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정한 쪽지 내용은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주말에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연락처를 적었어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선에서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넣어서 그녀가 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드디어 실행에 옮길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부터 정말 떨렸어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잘 안 잡혔고 점심시간이 되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아예 쪽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카페에 들어갔을 때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가 인사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고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딸기 티라미수도 함께 주문했어요. 오늘은 디저트도 드시는군요. 라고 그녀가 말하자, 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계산을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을 꺼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카드로 계산을 하면서 슬쩍 준비해둔 쪽지를 디저트 상자 옆에 놓았어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쪽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수줍게 미소를 지으면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그녀가 쪽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초조했어요. 언제 연락이 올지 아니면 아예 연락이 안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마음은 전달했으니까요. 쪽지를 전달한 지 이틀 후 드디어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 7시쯤이었는데 회사에서 막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설마 싶어서 받아봤더니 정말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는 지은이에요. 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녀의 이름이 지은이라는 걸 알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는데 아마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었나 봐요. 쪽지 잘 받았어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만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만날지 이야기했는데 그녀가 이번 주 토요일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평소 그녀가 일하는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그 주 내내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회의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안 들렸어요.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편인데 그날은 새벽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샤워를 하고 옷을 골라 입었는데 이것도 한참 고민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결국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기로 했어요. 그리고 향수도 살짝 뿌렸는데 너무 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조금만 뿌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저는 1시 40분에 카페에 도착했어요. 20분 일찍 나온 거죠. 사실 집에서 가만히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일찍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에 들어가니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은 손님으로서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은 씨가 없으니까 왠지 어색하기도 했어요. 다른 알바생이 주문을 받더라고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에 앉던 자리였는데 그날은 왠지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시간을 보니 아직 1시 45분이었어요. 15분을 더 기다려야 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너무 긴장돼서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평소에 읽던 경영 관련 서적이었는데 솔직히 글자가 눈에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그냥 책을 펼쳐놓고 있을 뿐이었죠. 시계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1시 50분, 1시 55분, 드디어 2시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2시가 되었는데도 지은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2시 5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카페 문이 열리면서 지은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에 보던 유니폼이 아니라 개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한 것 같았어요. 지은 씨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하면서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예뻤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한 것 같았고 향기도 좋았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막 도착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20분이나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간절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그동안은 계산할 때 잠깐 주고받은 대화가 전부였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려니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선생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만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걸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저를 그냥 친절한 알바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는 대학교 4학년이라고 했어요. 영어 영문학과 전공이고 졸업 후에는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알바를 하면서 돈도 벌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경험도 쌓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취미가 뭔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지은 씨가 생각보다 많이 성숙하다는 걸 느꼈어요.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사리 분별도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나이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나이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나이를 알면 놀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 48살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의 표정이 정말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눈이 정말 크게 떠지면서 네, 48살이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잠깐 멈칫하더니 어머, 저는 정말 34살 정도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제가 나이에 비해 동안인 편이라서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이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이해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지은 씨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몇 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나이로는 안 보이시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27인데 21살 차이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그런데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금연한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 스킨케어도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해요. 라고 말했더니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나이 이야기가 나온 후에 오히려 더 솔직해진 것 같았거든요. 지은 씨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금세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저는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이 더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제 또래 남자들은 아직 좀 철이 없는 것 같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은 씨가 제가 평소에 카페에서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해 주시고 책도 읽으시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젊은 여자라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지은 씨가 다 지켜보고 있었고 좋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금세 흘러서 어느새 4시가 넘어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날 첫 만남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나이 차이라는 장벽이 있긴 했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은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지은 씨가 생각보다 성숙하고 이해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카페에서 헤어질 때 지은 씨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제 나이를 알고 나서 확실히 많이 놀란 것 같았거든요. 헤어지면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고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21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정말 큰 걸까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실제 나이는 48살이니까 27살인 지은 씨에게는 정말 큰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지은 씨 생각이 났거든요. 과연 제가 너무 무리한 시도를 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
동시에 혹시나 지은 씨가 연락을 해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사실 이틀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회사에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혹시나 놓친 문자나 전화가 있을까봐 몇 번씩 확인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지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 8시쯤이었는데 문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워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27살 여성이 48살. 남성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답장을 했어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할게요. 라고 덧붙였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지은 씨가 부담스러워한다면 포기할 생각도 있었어요. 지은 씨에게서 감사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라는 답장이 왔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지은 씨의 입장을 이해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일 테고 가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동안 서로 주고받았던 그 따뜻한 감정들이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지은 씨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지은 씨에게 부담을 주거나 압박감을 줄까봐 당분간은 그 카페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 카페는 제가 6개월 넘게 매일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나 오후 휴식시간에 그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제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안 가려니까 허전했어요. 그래도 지은 씨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참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계속 나타나면 지은 씨가 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저를 보게 되면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대신 회사 근처 다른 카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카페를 가도 그 카페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커피 맛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무엇보다 지은 씨가 없으니까 왠지 모르게 썰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회사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고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을 했어요. 바쁘게 지내면 지은 씨 생각을 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카페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고 퇴근길에도 그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혹시 지은 씨가 일하고 있나 하고 살짝 들여다보곤 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제가 요즘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요즘 왜 이렇게 일만 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지은 씨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일에 몰두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인 토요일 오후에 지은 씨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카페에 안 오시네요. 어디 가신 건가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지은 씨가 제가 카페에 안 온다는 걸 신경 쓰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저를 피하고 싶었다면 제가 안 오는 걸 오히려 다행스러워 했을 텐데 이렇게 연락을 해온다는 건 뭔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답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나타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잠시 다른 카페를 다니고 있어요.
생각하시는데 방해되고 싶지 않아서요. 솔직한 마음을 전달했어요. 정말로 지은 씨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카페에 가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금세 답장이 왔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왠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제가 알바 끝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가 저와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건 좋은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제대로 된 대화는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답장을 했어요. 네, 물론이에요. 몇 시에 끝나세요? 지은 씨가 6시에 끝나요. 카페 앞에서 만날까요? 라고 했고, 저는 알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날 오후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지은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거든요. 혹시 정중하게 거절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반대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5시 30분쯤 집에서 나와서 카페 쪽으로 향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가는 그 길이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매일 다니던 길인데 일주일 안 다니니까 왠지 낯선 느낌도 들었거든요. 카페 앞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6시 정각에 지은 씨가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지은 씨는 여전히 예뻤지만 표정이 조금 진지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고 지은 씨가 카페 말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아마 카페에서는 다른 알바생들도 있고 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근처 공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거죠. 공원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서로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둘 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지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라고 말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 한마디에서 벌써 진지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지은 씨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지은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21살 차이라는 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라고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과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다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많아봐야 서너 살 차이였는데 갑자기 21살 차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 씨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이해가 되었어요. 27살 여성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지은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사실 선생님이 나이를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대화도 재미있었고 편안했고 뭔가 성숙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현실이 확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지은 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과연 이런 관계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은 씨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은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과 만난다는 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지은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선생님이 카페에 안 오시니까 왠지 허전하더라고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생님의 따뜻한 인사와 미소가 없으니까 뭔가 공허한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은 씨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카페를 다녀봤지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은 씨가 있는 그 카페가 아니면 의미가 없었거든요. 라고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라고 지은 씨가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성격이라는 거요.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지은 씨의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지은 씨가 덧붙였어요. 어떤 부분들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선 제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놀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정말 잘 맞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세대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지은 씨의 우려가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지은 씨, 저는 나이는 많지만 마음만큼은 젊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배우려는 자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 씨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실제로 저는 요즘 젊은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요. 최신 음악도 들어보고 드라마도 보고 SNS도 하거든요. 물론 지은 씨만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 배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만 지루하지는 않아요.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다녀요. 새로운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지은 씨와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라고 강조했어요. 나이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은 씨의 젊은 에너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사실 저도 또래 남자들과는 다른 성숙함이 좋았거든요. 대화할 때도 깊이가 있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지은 씨를 대하는 태도를 좋게 봐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지은 씨에게 제안했어요. 시간도 늦었는데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은 씨가 좋아요. 라고 대답해서 제 차로 이동했어요. 사실 평소에 혼자 다니다 보니 차는 꽤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지은 씨를 차에 태우면서 차가 좀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에요. 정말 깔끔하네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강남에 있는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가기로 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는 곳은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한 곳도 첫 데이트 장소로는 아쉬울 것 같았거든요. 차 안에서도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 씨가 운전 정말 안전하게 하시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안전운전을 하는 편이었는데 특히 지은 씨가 타고 있으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녁 시간이라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어요. 메뉴를 고르면서도 계속 대화가 이어졌어요. 지은 씨가 이런 곳은 처음 와봐요.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니까 가끔 혼자서도 오는 곳이에요. 조용해서 생각 정리하기 좋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지은 씨와 사귀기 시작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1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은 씨가 생각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서
제가 더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첫 번째로 느낀 건 지은 씨의 의사소통 방식이었어요. 보통 20대 중반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은 씨는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어요. 의견이 다를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주말 계획을 세우다가 의견이 엇갈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지은 씨는 새로운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은 씨가 선생님은 평소에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하시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전시회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런 성숙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었어요. 지은 씨는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지은 씨의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영어 원서를 번역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말 세심하게 번역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씨가 단순히 어린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성인이라는 걸 느꼈어요. 세 번째는 생활 패턴이었어요. 지은 씨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편이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독서도 매일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생활 리듬이었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반대로 저도 지은 씨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요즘 젊은 세대의 문화나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거든요. 지은 씨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같이 보기도 하고 새로운 음식점을 발견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은 씨가 저에게 인스타그램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그동안 SNS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은 씨가 선생님도 일상을 기록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은 씨와 함께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6개월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거든요.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기도 하고 평일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지은 씨의 친구들도 몇 명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친구들이 저를 잘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지은이가 항상 남자친구 이야기만 해서 궁금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고 놀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지은 씨와 함께라면 나이 차이 같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요. 오히려 서로 다른 세대의 장점을 나누면서 더욱 풍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지은 씨에게 결혼을 제안하기로 한 거죠. 사실 나이를 생각하면 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은 씨와 함께하는 1년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프로포즈 계획을 세우는데도 꽤 신경을 썼어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소박하지도 않게 지은 씨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생각했거든요. 지은 씨는 화려한 것보다는 소소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의미 있는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거든요. 카페 사장님께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지은 씨가 좋아하는 꽃으로 작은 부케도 준비했어요. 프로포즈 당일 저는 정말 떨렸어요. 48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20살 청년이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지은 씨에게는 그냥 평상시처럼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은 씨가 들어오는 순간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1년 동안 함께하면서
더욱 사랑스러워진 것 같았거든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지은 씨,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되었어요. 이 1년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어요. 지은 씨가 저도요. 오빠랑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 지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반지를 꺼내면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은 씨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요?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이에요. 지은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놓칠 수는 없어요. 라고 답했더니 지은 씨가 네, 좋아요.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48살의 나이에 이런 사랑스러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지은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21살 차이 나는 남자가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떤 부모님이라도 반대하실 게 뻔했어요. 지은 씨도 많이 걱정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버지가 걱정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지은 씨 부모님을 뵙는 날이 왔어요. 지은 씨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어머니께는 고급 화장품 세트를, 아버지께는 좋은 술을 준비했어요. 지은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지은 씨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딱딱했어요. 어머니는 그나마 예의를 차려 인사는 받아주셨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입니다. 우리 딸과 21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위축됐지만 저는 최대한 정중하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걱정되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지은 씨를 사랑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번 찾아뵀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인사를 드리러 갔고 명절 때도 빠지지 않고 찾아뵀어요. 처음에는 정말 냉랭한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지은이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성의를 보이고 지은 씨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면서 점점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은 씨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았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 드디어 아버지께서 그래,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구하고 하객 명단도 정리했어요. 모든 과정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결혼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와주셨어요. 회사 동료들도 와주셨고 지은 씨 친구들도 와주셨어요. 물론 나이 차이 때문에 신기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지은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천사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정말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지은 씨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돌이켜보면 나이 차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서로의 진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 씨의 성숙함과 이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결혼 후 신혼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지은 씨는 이제 제 아내가 되었고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옆에 지은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무리 1년 동안 연애를 했다고 해도 함께 살아보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은 씨가 워낙 배려심이 깊고 적응력이 좋아서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48살이고 지은 씨가 29살이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제 나이를 생각하면 더 늦출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 씨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다행히 29살이라는 나이가 임신과 출산의 최적의 시기였어요. 결혼한 지 3개월 후 지은 씨와 진지하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아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워볼까요? 라고 말했더니 지은 씨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빨리 예쁜 아기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임신 준비를 위한 상담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은 씨가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임신이었거든요. 초음파 화면에서 작은 콩알만 한 아기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48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지은 씨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지은 씨를 정말 소중하게 돌봤어요.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병원 검진도 빠지지 않고 함께 다녔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지은 씨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이것저것 사다 주기도 했고요. 태교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고 태교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지은 씨 배에 대고 아빠예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라고 말을 걸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성별을 알게 된 건 임신 20주쯤이었어요.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사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지만 딸이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엄마 닮아서 예쁠 거예요 라고 지은 씨에게 말했어요. 태명도 정했어요. 별이라고 지었는데 지은 씨가 별을 좋아해서 그렇게 정한 거였어요. 별이야,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라고 매일 말해줬어요. 임신 후기에는 지은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배가 많이 나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많이 부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발 마사지도 해주고 허리 마사지도 해주면서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정말 떨렸어요. 48살에 처음 아버지가 되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육아서적도 읽어보고 아빠 교실에도 참여해봤지만 여전히 막막했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왔어요. 새벽 3시쯤 지은 씨가 진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지은 씨가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간호사님이 따님 나오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정말 눈물이 터졌어요. 처음 본 우리 딸은 정말 작고 빨갛고 울음소리가 컸는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어요. 신생아실에서 우리 딸을 처음 안아봤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안녕 별이야, 아빠예요라고 말하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딸은 정말 지은 씨를 닮아서 예뻤어요.
특히 눈이 지은 씨랑 똑같았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하나하나가 모두 완벽했고 숨 쉬는 것만 봐도 신기했어요. 이런 완벽한 생명체가 저희 부부에게서 나왔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 21살 어린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나이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48살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고, 과연 20대 여성이 저 같은 중년 남성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노력,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였던 거죠. 제 주변에 혼자 계신 남성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특히 40대, 50대가 되어서도 혼자 지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연애는 글렀어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하면서 계속 핑계만 대다 보면 결국 모든 인연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외모가 부족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만 하다 보면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부자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21살이나 어린 예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게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었어요. 6개월 동안 카페에서 지은 씨를 지켜보면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쪽지를 건넸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을 거예요. 카페에서 지은 씨를 보면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다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나중에 지은 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보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계신 모든 남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주변에 좋은 여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접근해 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은 0%예요. 용기를 내서 시도하면 최소한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거절당한다고 해도 최소한 후회는 남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용기만 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기본적인 자기 관리는 필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관리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난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가꿀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를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너무 기르지도 말고 너무 짧지도 말고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적당한 길이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서 다듬어 주는 것도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용실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염색도 고려해 보세요. 새치가 많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거든요. 완전히 검은색으로 염색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갈색이나 다크브라운 정도로 염색하시면 훨씬 젊어 보여요. 저도 정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피부 관리예요. 남자라고 해서 피부 관리에 소홀해도 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요. 요즘 여성들은 남성의 피부도 많이 신경 써서 봐요.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는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거든요. 기본적인 세안과 보습은 필수예요. 아침 저녁으로 세안제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얼굴을 씻고 로션이나 크림으로 보습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팩이나 스크럽을 사용해서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도 좋아요. 특히 면도 후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면도 후에 애프터 쉐이브나 진정 로션을 발라주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발라주세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거든요. 세 번째는 옷차림이에요.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건 정말 중요해요. 구겨지거나 더러워진 옷은 절대 입지 마시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선택하세요. 특히 중요한 건 사이즈예요. 너무 큰 옷이나 너무 작은 옷은 모두 좋지 않아요. 딱 맞는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색깔 조합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화려한 색깔보다는 베이직한 색깔들을 조합하는 게 좋아요. 신발도 중요해요. 신발이 더러우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전체적인 인상이 좋지 않아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특히 구두는 정기적으로 광을 내주세요. 네 번째는 체형 관리예요. 몸매가 좋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건강 관리는 해야 해요.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하면 매력이 떨어져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기르세요. 저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운동을 하면 체형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자신감도 생겨요. 다섯 번째는 냄새 관리예요.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냄새가 나면 모든 게 소용없어요. 매일 샤워하는 건 기본이고 양치질도 꼼꼼히 하세요. 그리고 적당한 향수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단 너무 진하게 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자기 관리만 해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타고난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이런 노력들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런 청결함과 단정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가 아니라 나는 경험이 많고 성숙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조건이 부족해가 아니라 나는 진실하고 성실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나이가 많은 남성만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하다는 장점들 말이에요. 이런 장점들을 어필할 줄 알아야 해요. 저도 지은 씨에게 제 나이를 말했을 때 처음에는 놀라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성숙함이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남성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안정감과 든든함이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나 결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죠. 주변의 시선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지은 씨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혼자 계시면서 포기하고 계신 모든 분들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진심을 다해서 접근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만 봐도 그래요. 평범한 48살 회사원이 21살 어린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예쁜 딸까지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라 노력과 용기의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알아봐주는 좋은 분이 나타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저처럼 행복한 사랑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